유승준 씨, 미국 이름으로 스티브 유. 21년 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무슨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승소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 내용이 있어요. 2심에서 뭔가 이겼어요. 무슨 비자 발급 관련해서.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유승준 씨 측 변호인의 설명이 오늘 있었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사실 1차 소송 파기환송 판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이 안 좋고 이런 사정들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쟁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판단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기찬 부위원장. 사실 유승준 씨, 스티브 유 관련해서 그 비자 발급 문제로 한참 전에 대법원까지 가서 뭔가 패소가 됐는데 다시 또 재판이 일어서 이번에 이긴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희 2019년도에도 저희 여기서 다뤘던 것 같은데. 예. 그죠? 근데 하여튼 끈질기게 계속 소송을 하셨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어쨌든 2000년도 초반에 그 소집 통지서까지 받았잖아요. 예. 사회복무요원. 병역 문제가 아주 커졌죠,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잠깐 갔다 오겠다고 나갔다가 결국은 국적 이탈을 했어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이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실망 이런 게 컸죠. 그러다가 쭉 뭐 중국에서 활동하시다가 2015년도에 이제 한국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예. 그 당시 나이가 이분이 39살이었거든요. 2015년도에. 근데 법에 보면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 자격이 주어져요. 그 당시에. 뭐 제한 조건이 몇 가지 있지만. 예. 그러니까 38살을 넘겨서 39살에 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영사관에서 이거 안 되겠다고 거부처분을 했는데 비자를 안 준 거군요. 안 줬는데 그때 종이로, 그러니까 거부처분 통지서를 준 게 아니고 전화로 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 소송을 했고 이게 대법원에서 이거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 파기환송을 해서 전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2020년도에 다시 신청을 한 거예요. 비자 발급해달라. 근데 그때도 안 해준 겁니다. 이 비자 발급은 F4라 해서 재외동포 자격을 인정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자격이 인정되면 5년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론에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1심에서 졌지만 2심에서 그거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39살 때 신청을 했는데 38살 되면은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데 비자 심사라는 것은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게 비자 심사인데 체류 자격이 법률에 의해서 재외동포법에서 주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 이 해당 대상 판결의 심사 사실관계는 2020년도에 신청 사건이거든요. 근데 2015년도 걸 갖고 온 걸로 볼 때는 아마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재심이라는 것까지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것까지 갖고 와서 같이 신청했던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재외동포로서 체류 자격이 인정이 된다라고 법원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이면 이분이 이제 비자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장관이 이분이 들어왔을 때 입국 거절할 수는 있어요. 비자를 받고 왔는데도. 이제 그 요건이 따로 있어요. 이건 출입국관리법에서 있는 건데 입국 거부를 하게 되면 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할 수가 없고 단 헌법재판소에 이거 헌법소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몇 년 또 갈 수는 있죠. 거부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몇 년 더 법률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요. 과거 유승준 씨가 한 말도 있고요. 뭐 관련 우리 당국에서 내놓은 말도 있습니다. 한참 전 얘기인데 다시 한번 불러와서 들어보겠습니다.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가실 생각이 있나요?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됐어? 방송 끝나서 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7일에 유승준 방지병역법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현 대통령 뭐 합니까? 과거에 저런 모습이 있었군요. 아무튼 손옥 변호사. 그럼 지금 2심에서 승소한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에 가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또 상황 보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은? 뭐 저는 이제 그 1심하고 항소심이 틀리잖아요. 예. 저는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게 38세가 돼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 국익을 이게 그 고려해서 재량적으로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 판결이나 1심에도 나오지만 저 유승준 씨 저 모습 때문에 예. 우리 그 정말 이게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이게 지키는 군인들, 예. 장병들, 가족들 얼마나 이게 그 허탈감이나 박탈감을 심어준 겁니까? 엄청나게 우리 국가에 해악을 끼친 거예요. 저런 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랍니다. 반국가 세력. 지금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사급 반국가 세력까지 나왔어 지금 아니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에 예, 보면 예. 병력 의무가 있는데 소집 통지 받고 예. 자기가 나가버려 가지고 이게 기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카메라 끄지마 이러고 좀 모습 봤잖아요. 이런 분을 이게 나이가 38세가 아니라 98세라도 저는 이게 영구 처방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예. 병력 의무, 납치 의무 우리 의무를 어. 이행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왜 주장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게 다시 항소심을 파기해야 된다 봅니다. 갑자기 그냥 서정욱 변호사가 그냥 분노의 논평을 그냥 쏟아내셨어요. 갑자기요. 일단 2심 결과는 이렇고요.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또 어떤 모습이 최종적으로 뭐가 판단이 되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